네, 안녕하세요. 집스커버리 잭도입니다. 오늘은 아주 재밌는 주제를 가져왔어요. 요즘 다시 화두가 되고 있는 협소주택과 땅콩주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사실 땅콩주택보다는 이 협소주택이 상당히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. 왜 그런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살아야 되는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면 정말 재밌는 요소가 많습니다. 이 협소주택, 땅콩주택이 도대체 뭐냐? 협소주택은 말 그대로 협소한 땅, 즉 작은 땅 위에 지은 주택을 말합니다. 그래서 협소한 주택이라고 하죠. 땅콩주택은요, 두 가족이 한 개의 토지에 지은 주택을 뜻해요. 즉 집을 사는데 드는 비용을 절반으로 낮추기 위해서 등장한 주택인데요. 그런데 건축법상 이 협소주택, 땅콩주택이란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근데 왜 이런 법상에 존재하지 않는 주택들이 등장하고 있는 걸까요? 이상하죠? 이것이 등장한 배경을 보면은 정말 재밌는데요. 이 모든 것은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욕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. 요즘에 서울 아파트 일렬로 쫙 줄을 세워본 다음에 그 중에서 중간 수준의 아파트를 고른다고 칩시다. 그럼 가격이 얼마일까요? 대략 8억 7천 정도가 됩니다. 이 8억 7천이 말이 8억 7천이지 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 정도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느 정도 되겠어요. 게다가 요즘에 집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죠. 신축 아파트 다들 살고 싶어 하는데 얼마예요? 10억이 다 넘어갑니다. 32평대 기준으로요. 그리고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를 툭 하면 그냥 내뱉어요. 점점 대출을 하기 힘들어지고 집값은 오르고 집값이 9억을 초과하면 대출이 더 안 나오는데 집 사지 말란 소리지. 그러다 보니까 이 내 집 마련에 대한 스트레스, 나는 집 언제 사지? 막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2년 뒤에 막 주인이 전세가를 확 높여. 아니면은 이번에는 다른 집에 이사를 좀 가야 될 것 같아. 그리고 직장을 이직해서 집과 출퇴근, 집까지 출퇴근하는 시간이 막 2시간 이상 걸려버려. 와, 그러면 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. 그리고 주차 문제. 집이 막 빌라 같은데 아니면은 어떤 집에 살 때 막 주차 문제 때문에 막 미쳐버려.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집 마련입니다. 내 집 마련.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. 근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똑똑합니다. 그렇게 똑똑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. 요즘 신축 아파트가 한 10억 정도 하지. 10억이라고 칠 때 한 절반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. 근데 실제로 그 방법이 점점 구체화되고 실현되기 시작한 겁니다. 그게 바로 협소주택, 땅콩주택이에요. 자, 예를 들어 볼까요? 이게 실제로 최근에 이 한 인테리어 업자가 종로에 폐가에 있던 10평대 토지를 매매해서 5층까지 올린 주택이 화제입니다. 왜 이 주택이 화제냐면 땅을 사고 건축을 하고 그리고 가구까지 해서 총 얼마가 들었게요? 3억 정도. 대략 3억 정도에 이 모든 거를 해결했다는 겁니다. 3억 정도의 종로에 내 집을 마련했다? 이건 대박이죠. 요즘 종로의 아파트 가격 얼마입니까? 다 10억을 초과해요. 자, 이렇게 협소한 주택이 떠오르게 된 겁니다. 친구가 말하죠. 야, 난 3억에 내 집 마련했어. 이런 방식으로. 너도 고려를 해봐. 우리가 꼭 아파트에 살아야 될까?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협소주택에 대해서 먼저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. 이 협소주택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주택의 유형이에요. 일본은 일단 땅이 작고 좀 이 작은 문화가 붙여져 있기 때문에 협소한 땅, 5평에서 10평 남짓한 땅을 사서 정말 협소하게 집을 다닥다닥 붙여서 지은 이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일본에 가면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 협소한 땅, 정말 어떻게 보면 못생긴 땅이라고 부를 수 있죠. 정사각형이 아니라 막 삼각형, 이상한 막 다각형, 하여튼 건축을 해서 수익을 내기에는 도저히 각이 안 나오는 그런 땅을 구매를 하는 겁니다.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, 자, 예를 들어 봅시다. 지금 서울의 웬만한 집가는 모두 2천 이상이죠? 3천 이상입니다, 거의. 그런데 이 못생긴 땅, 이 협소한 땅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팔려요, 안 팔려요? 안 팔립니다.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.
평당가가 2,000에서 1,500, 1,500에서 1,200 이렇게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? 20평짜리 대지가 있는데 이 점점 떨어져서 1,2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. 그럼 이 땅을 우리가 2억 4천에 살 수 있는 겁니다. 서울에서 땅을 2억 4천에 살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기가 막힌 일이죠. 그리고 이 집에 우리가 집을 올립니다. 한 3층까지 올린다고 칩시다. 건축비는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든다고 칩시다. 그러면 땅을 사고 내 집을 짓고 하는데 모두 한 5억 정도 들었다고 칩시다. 그럼 아파트 가격의 절반 값으로 신축 내 집을 마련하는 거죠. 지방 같은 경우는 더욱더 저렴할 거고, 심지어 종로에는 이 인테리어 업자의 사례만 봐도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, 단돈 3억 정도의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 희망, 이 욕구 때문에 이 협소주택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. 구슬프지 않습니까? 우리 힘든 대한민국 국민의 이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이 욕구와 이 심리가 작용해서 이 협소주택이 나타난 거라고요. 근데 까놓고 보면 이 협소주택은 뭐다? 단독주택이다. 왜 단독주택이냐?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한 세대가 한 집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뜻해요. 그래서 건축법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협소주택은 단독주택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협소주택은 단점이 있겠죠. 단점은 무엇일까요? 첫 번째, 일단 복층에 살아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협소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물론 소형으로 설치할 수도 있지만 소형으로 설치를 안 한 경우에는 계단을 예를 들어서 5층까지 우리가 지었다고 쳐요. 그럼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협소하기 때문에 계단 높이도 높고 되게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힘들죠. 이런 것들이 좀 단점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. 복층에 살아본 분들도 알겠지만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거 굉장히 귀찮아하세요. 그래서 로망으로 한번 살아봤다가 복층에 질리신 분들은 이제 쳐다도 안 봅니다. 그런 불편함이 있고, 또 주택이 협소하기 때문에 웬만한 가구는 이 사다리차를 불러서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장점은 무엇이냐? 아까 말했던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거, 소액으로. 그리고 두 번째, 이 협소주택은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주차장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. 연면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닥 면적의 합계를 뜻해요. 예를 들어 1층이 25제곱미터, 2층이 25제곱미터, 그럼 합쳐서 연면적은 50제곱미터라고 부르는 겁니다. 이 주차장을 만들면 사실 이 주차장이 땅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막 절반씩 깎이거든요. 1조건 적용해서 또 땅 줄이고, 건폐율 적용해서 땅 줄이고, 주차장까지 만들면 거의 뭐 땅을 못 쓴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주차장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거는 굉장히 기가 막힌 일이죠. 또한 이 협소주택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어. 그리고 내 처가댁에 있는 이 아내, 그렇죠. 내 부인의 부모님까지, 나의 부모님과 내 부인의 부모님까지, 내 와이프의 부모님까지 같이 모시고 다 같이 살고 싶어. 근데 이렇게 하면은 불가능하죠,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서는. 그런데 이러한 협소주택을 땅을 사놔가지고 집을 한 5층까지 지어서 세대를 분리시킨다면, 그러면 다 같이 대가족이 살 수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. 거의 대가족으로 웬만한 서울에 있는 다가구 주택 한 4, 50평 정도 돼야겠죠. 이런 거를 구매한다고 쳤을 때 한 절반 가격으로 집을 지어서 다 같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자신만의 이상적인 집을 만들 수도 있는 장점이 된다고요. 이것이 바로 협소주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땅콩주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. 땅콩주택은 아까도 말했듯이 두 개의 가족들이 하나의 땅에 지은 주택을 말합니다.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집을 짓는 비용, 그리고 땅을 사는 비용을 절반 값으로 줄이기 위해서죠. 2분의 1씩 부담하니까. 근데 왜 땅콩주택이라고 부르느냐? 마치 땅콩을 까보면 땅콩이 두 개 있잖아요. 그 모습과 이 집이 똑같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땅콩주택이라고 부르는 건데, 사실 이 땅콩주택도 단독주택이죠. 그럼 이 땅콩주택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뭘까요? 절반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. 이게 장점이겠죠? 정말 크나큰 장점입니다. 단점이 치명적인데요. 어떤 단점이 있냐?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. 이 주택 같은 경우는 다세대 주택이 아닙니다. 다세대 주택은 101호 주인이 따로 있는 주택이에요. 단독주택은 101호 주인과 102호 주인이 똑같습니다. 즉슨 이 소유권이 한 개씩 있는 게 아니라 소유권이 2분의 1씩 나눠져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
이 소유권이 온전하다, 온전하지 않다? 온전하지 않다. 내가 이 집을 팔고 싶어. 그럼 2분의 1의 내 소유권을 파는 거기 때문에 이 집을 팔 때 나와 그리고 2분의 1을 가진 사람이 같이 여러 가지 서류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.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집을 사는 입장에서는 불안하겠어요? 불안하지 않겠어요? 불안하죠. 그렇기 때문에 되팔 때 힘듭니다. 온전한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. 즉슨 까놓고 보면 단독주택이라는 것을 꼭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.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주택은 주인이 하나로 보기 때문에 만약 이 주택에 101호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잡혔어요. 그럼 101호만 낼까요? 102호가 같이 낼까요? 벌금이 둘 다 부과된다.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땅콩주택과 협소주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결론적으로 이 주택이 출현한 이유는 아파트 가격이 미친듯이 오르고 정부의 대출 규제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서민들의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욕구와 한정된 돈에서 나온 주택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궁금하신 점이 어떻게 들어보니까 도움이 되셨나요?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궁금하신 점, 또 여러분들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여러분들께 즐겁고 재미있는 부동산 소식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